48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4천억이 사라집니다. 에이전트의 한마디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15년 커리어 누적 수익 4천억 원.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하지만 33살 손흥민 앞에는 마지막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연봉 500억, 중국은 600억을 제시했어요. 33살 늙은 선수한테 360억? 미국 리그가 미쳤나? 유럽 언론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MLS 역대 최고 이적료 360억 원의 LAFC 입단이 확정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 10경기 만에 9골 3도움을 터뜨리며 리그 3위로 팀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18살 월급 80만 원에서 연봉 600억 제안까지 받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손흥민의 4천억 스토리 끝까지 보시면 인생 역전 공식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48시간 안에 인생 수익이 0이 될 뻔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15년간 4천억.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 수익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단 한 번의 선택이 틀어졌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는가? 2010년 9월 17일 독일 함부르크 공항. 18살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9월인데도 한국의 겨울보다 추웠습니다. 손가방 하나, 여권 한 장, 그리고 아버지가 건넨 봉투 안에 30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함부르크 유스팀 입단 계약서에는 월급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가 아니었죠. 유망주였을 뿐입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눈앞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독일 언론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하지만 제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기대보다 불안이 컸거든요. 훈련장 첫날 라커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독일 선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 누군가 독일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톤으로 알 수 있었죠. 저 아시아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첫 훈련 시작 10분 만에 공을 빼앗겼습니다. 덩치 큰 수비수가 어깨로 밀어냈죠. 넘어졌습니다. 잔디가 얼굴에 닿았어요.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어나는데 무릎이 떨렸죠.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못 버티면 끝이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감독 브루노 라바디아가 다가왔습니다. 독일어였지만 통역을 통해 들었죠. 손흥민, 너는 빠르다. 하지만 여기선 빠른 것만으론 부족해. 강해져야 한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흥민아, 축구는 재능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알았어요. 이곳에서 버티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제 선택이라는 걸. 다음날 새벽 5시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공을 찼습니다. 슈팅 100개, 드리블 200번.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두렵지 않았거든요. 6개월 뒤 2011년 3월. 유스팀에서 2군으로 승격됐습니다. 코치가 말했죠. 손흥민, 내가 해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도 아니라는 걸. 그해 여름 1군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으로 프로 계약서를 받았어요. 연봉 1억 2천만 원. 월급 80만 원에서 시작한 소년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하지만 서명하는 순간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증명해야 한다. 2011년 10월 30일 1군 데뷔전이었습니다. 상대는 쾰른. 후반 28분 교체 투입됐죠.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5만 관중의 함성이 귓속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이 제 발 앞으로 왔습니다. 트래핑 한 번 치고 슈팅. 골.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죠. 함부르크 홈 관중들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손. 하지만 제 귓속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코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곧 전 세계가 손흥민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8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프로 선수 손흥민이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2011-12 시즌. 분데스리가 최연소 득점 기록 보유자. 19살이었습니다. 데뷔골 이후 모든 게 달라졌죠. 훈련장에 들어서면 선배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언론은 저를 함부르크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뿐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다.
첫 시즌 리그 27경기 출전. 5골 2도움. 숫자로만 보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함부르크는 강등권이었어요. 리그 15위. 한 경기만 지면 2부 리그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팀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라커룸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선배들은 서로 탓했습니다. 내가 수비를 안 했잖아. 내가 패스를 놓쳤잖아 소리가 터졌죠.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19살 신인이 뛰어들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2부 리그 떨어지면 너의 연봉 절반이야. 알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미래도 함부르크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2012년 3월 브레멘과의 경기였습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한 생존 게임이었죠. 전반 32분 공을 받았어요. 돌파하려는 순간 뒤에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무릎에 직격탄이었어요. 쓰러졌습니다. 잔디가 얼굴에 닿았죠. 무릎을 잡았어요.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담가에 실려 나갔어요.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대 손상. 최소 4주 결장. 4주. 핵심 경기 6경기를 빠지는 거였어요. 팀은 강등권, 저는 부상. 악몽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빠진 다음 경기, 백업 선수 요한슨이 투입됐습니다. 2골 1도움. 경기 후 독일 언론이 난리였어요. 요한슨, 손흥민보다 효율적 함부르크, 손흥민 없이도 승리 기사 제목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라커룸으로 목발을 짚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요한슨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등을 두드려주고 웃고 샴페인을 터뜨렸죠. 제가 들어서자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누군가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요한슨이 있으면 손 없어도 되는 거 아냐? 알아들었습니다. 3년간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대답은 안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제자리로 갔죠. 앉았어요. 고립됐습니다. 4주 뒤 재활을 끝내고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벤치였어요. 선발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요한슨이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감독이 다가왔어요. 손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컨디션 올려. 조급하지 말라고요? 제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날 밤 독일 언론이 또 터졌습니다. 손흥민 함부르크 미래 아니라 아시아 선수 한계, 피지컬 부족 인종차별적 논란이었어요. 댓글창은 더 심했죠. 아시아인은 분데스리가 못 버텨. 나이 먹으면 더 약해질 텐데.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12년 여름 재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구단 사무실에 앉았죠. 단장이 서류를 밀었어요. 연봉 10억 원. 1년 전 1억 2천에서 10배가 오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단장이 말했습니다. 손, 우리는 내가 요한슨과 경쟁해서 이기길 바라. 경쟁. 그 단어가 귀 속에 꽂혔어요. 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였죠.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하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2012-13 시즌 개막 전 프랑크푸르트전이었습니다. 선발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요한슨은 벤치였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증명해야 했어요. 전반 20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셋이 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치고 나갔죠. 슈팅, 골.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제 등번호를 외쳤어요. 7번, 7번. 하지만 세레머니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안도감보다 살아남았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 시즌 12골을 넣었습니다. 함부르크 팀 4득점 1위였죠. 요한슨은 4골에 그쳤어요. 언론이 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아시아 최고의 재능 분데스리가를 점령한 한국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의 부상, 한 명의 백업 선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2013년 봄 에이전트가 찾아왔습니다. 손 빅클럽들이 움직이고 있어.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관심 많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죠. 그해 여름 재계약 제안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연봉 40억 원이었어요. 10억에서 4배. 서류를 보는데 에이전트가 말했죠. 손 실력은 결국 숫자로 증명된다. 내가 요한슨을 이겼어. 부상도 논란도 이겼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득점, 도움, 출전 시간, 연봉. 모든 게 숫자였어요. 감정이나 노력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 남았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는 순간 에이전트가 조용히 말했어요.
손 함부르크는 내게 최선이 아니야. 너는 더 큰 무대로 가야 해.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함부르크 시내에 불빛이 보였어요. 3년을 보낸 도시였습니다. 강등 위기 부상, 추정 경쟁, 인종차별 논란. 모든 걸 이겨낸 곳이었죠. 하지만 제 미래는 여기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적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죠. 흥민아,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길이 곧 내 인생이다. 2013년 6월 10일 레버쿠젠 이적 발표가 났습니다. 이적료 1000만 유로 약 140억 원. 함부르크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함부르크가 멀어졌죠. 부상으로 쓰러졌던 그 잔디, 요한슨과 경쟁했던 그 라커룸, 인종차별 기사가 실렸던 그 도시.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숫자는 올라갔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013년 8월 1일 레버쿠젠 바이 아레나. 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함부르크의 파란색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어요. 이적료 140억, 연봉 60억. 숫자는 올랐지만 제 안의 불안은 그대로였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 반 경계 반. 누군가 독일어로 중얼거렸죠. 140억짜리 한국인 체감할 수 있을까? 알아들었습니다. 3년 전보다 독일어 실력이 늘었거든요. 대답은 안 했습니다. 골로 증명하면 됐으니까요. 개막전 프라이부르크전이었습니다. 전반 15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죠. 순간 3명의 수비수가 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함부르크에선 2명이 최대였거든요. 레버쿠젠의 기대치는 더 높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슈팅. 골. 바이 아레나가 폭발했어요. 3만 관중이 제 이름을 외쳤죠. 손. 하지만 골 세레머니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기쁨보다 안도감이 컸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2013-14 시즌 리그 31경기 출전. 12골 8도움. 숫자는 함부르크 시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언론은 저를 분데스리가 최고의 윙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제 생활은 달라졌어요.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7시 훈련장 도착. 오후 훈련, 저녁 회복 치료, 밤 영상 분석. 주말은 경기, 평일엔 챔피언스리그.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함부르크에선 가끔 친구들과 커피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에선 불가능했죠. 구단 관계자가 말했어요. 손, 너는 이제 140억짜리 자산이야. 우리는 내 시간을 관리해야 해. 자산. 그 단어가 귓속에 꽂혔습니다. 저는 선수가 아니라 투자 대상이었어요. 2014년 여름 에이전트가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손, 문제가 생겼어? 대한축구협회에서 연락 왔어. 아시안게임 차출 명단에 내 이름 넣으려고 해.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였어요. 하지만 대회는 9월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시작 지점이었죠. 에이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구단은 반대하고 있어. 손, 너는 선택해야 해. 아시안게임이냐 챔피언스리그냐.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병역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챔피언스리그는 제 커리어의 분기점이었거든요. 다음날 구단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단장과 감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한국신문 기사들이 놓여 있었죠. 손흥민 아시안게임 불참 논란 병역 기피 의혹. 감독 로저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손, 우리에겐 금메달보다 챔피언스리그 골이 더 중요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병역 문제 미해결. 커리어 루트 변경 가능. 연봉 상승 가능성 불투명. 인생 수익지도 전체가 요동쳤어요. 아시안게임을 포기하면 병역 면제 기회는 4년 뒤에 올림픽까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구단이 계속 보호해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렸죠.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 국가대표 외면, 병역 기피 논란 댓글창은 악플로 가득 찼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흥민아, 네가 선택한 길을 가라. 후회 없게? 2014년 9월 16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는 제니트였습니다. 전반 23분 공을 받았어요.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 골. 바이 아레나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골 하나로 모든 비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한국 뉴스가 떴어요.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골, 그러나 병역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레버쿠젠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외로웠어요. 출전 시간은 늘었습니다. 골도 늘었죠. 연봉도 올랐어요. 하지만 제 자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2014-15 시즌 병역 미해결 상태. 시간이 흘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8강, 4강. 레버쿠젠은 올라갔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숫자만 맴돌았어요. 만 28세. 병역 연기 마지노선이었습니다. 2017년까지 3년. 그 안에 해결 못하면 유럽 생활은 끝이었죠. 2015년 봄 에이전트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 빅클럽들이 움직이고 있어. 토트넘, 리버풀, 맨유. 모두 관심 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멎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 병역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 네가 28살에 2년 군복무 가면 30살에 복귀잖아. 그들은 리스크라고 봐. 리스크?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선수가 아니라 불확실한 투자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유럽 구단들이 모두 연락을 끊는 꿈이었어요. 에이전트가 말했죠. 손 미안해. 아무도 30살 된 너를 원하지 않아.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창밖을 봤죠.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015년 6월 한국 언론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손흥민 병역 문제 해결 시급 토트넘 이적설. 병역이 걸림돌 기사마다 제 얼굴 사진이 실렸어요. 댓글창은 여전히 악플이었습니다. 날아버리고 돈만 밝히네. 어차피 군대 가야 하는데 뭐하러 유럽 가나.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꺼지지 않았죠. 7월 토트넘 구단주가 레버쿠젠 단장을 만났습니다. 이적료 협상이었어요. 에이전트가 전화했죠. 손, 토트넘이 3천만 유로 약 400억 제시했어. 역대급이야. 400억. 함부르크에서 140억 받고 온 게 2년 전이었습니다. 3배 가까이 뛴 숫자였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에이전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토트넘 측에서 병역 문제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확인서. 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레버쿠젠 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 토트넘이 조건을 달았어. 병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계약 진행하겠대. 침묵했습니다. 단장이 계속 말했어요. 손, 솔직히 말해줘. 넌 군대 갈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미래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이대로면 토트넘 이적은 무산이야. 아니, 다른 빅클럽도 마찬가지일 거야. 누가 28살에 사라질 선수한테 400억을 쓰겠어? 그날 밤 호텔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숨이 가빠졌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황이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15년 축구 인생. 140억 이적료. 챔피언스리그 골. 모든 게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역 문제 하나로 전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새벽 2시였지만 아버지는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죠. 흥민아,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 내가 챔피언스리그를 선택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잖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대로 끝나면 끝이 아니야. 아직 시간은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레버쿠젠 거리에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며칠 뒤 토트넘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병역 문제 해결 방안 없이는 계약 불가. 메가클럽 직행 루트가 붕괴됐습니다. 에이전트가 말했어요. 손, 미안해. 토트넘은 무산됐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허했죠. 그날 밤 훈련장 잔디에 누웠습니다. 별을 봤어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이 선택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28일 런던 히드로 공항. 3천만 유로. 약 400억 원. 토트넘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영국 언론 10명이 몰려있었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손,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첫 아시아 선수로서 부담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지켰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토트넘 구단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았죠. 창밖으로 런던 거리가 보였습니다. 함부르크와도 레버쿠젠과도 달랐어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차가웠습니다. 에이전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손, 토트넘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 바꿨어. 병역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대. 대신 조건이 있어. 심장이 조였습니다. 뭔데요? 첫 시즌에 증명해야 해. 실패하면 바로 방출이야.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이전트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실패하면 방출. 400억을 쓴 구단이 날 지켜줄 리 없었죠. 화이트하트 레인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6만 석. 함부르크의 2배였어요. 잔디를 밟았습니다. 발밑이 푹신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구단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손 환영해. 넌 우리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선수야. 최고. 그 단어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기록은 영광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다음 날 첫 훈련이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헤리케인, 에릭센, 델랄리. 모두 스타였죠. 그들 사이에 제가 있었습니다. 400억짜리 이방인.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 우리 전술에서 넌 왼쪽 윙어야. 케인에게 공급하고 내가 직접 골도 넣어야 해. 할 수 있겠어?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첫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었습니다. 후반 30분 교체 투입됐죠.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졌어요. 400억이면 골 넣어야지. 영어였지만 이해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공을 받았습니다. 트래핑이 길었어요. 수비수가 낚아챘죠. 실수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무득점. 탈의실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죠. 2015-16 시즌 지옥이었습니다. 28경기 출전. 4골. 함부르크 시절의 절반도 안 됐어요. 언론은 난리였습니다. 400억 쓰레기 토트넘 역대 최악의 영입 기사마다 제 사진이 실렸죠. 방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한국 뉴스도 똑같았어요. 손흥민 EPL 적응 실패 귀곡설 솔솔 댓글창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냥 군대 나가라. 뭐하러 토트넘 갔냐.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죠.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깨져 있었습니다. 2016년 봄, 에이전트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 구단 분위기 안 좋아. 여름 이적 시장에 너를 방출 리스트에 올릴지도 몰라. 방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토트넘에서 쫓겨나면? 병역 문제 미해결 상태로? 어느 구단이 저를 원하겠습니까?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벗고 짐을 싸는 꿈이었어요. 공항에 혼자 서 있었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도 구단도 아무도.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눈물이었죠? 시즌 마지막 경기 뉴캐슬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출전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경기장을 봤죠? 6만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향한 함성은 하나도 없었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왔죠? 동료들은 시즌 마무리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때 포체티노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눈을 마주쳤죠? 감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 너는 우리 팀의 핵심이 될 거야. 내년을 기다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목이 메었어요. 고개를 숙였죠? 감독의 손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24살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상처뿐이었죠. 역대 최악의 영입. 그 꼬리표를 떼야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2016년 8월. 새 시즌 개막. 여름 내내 훈련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이상 혼자 경기장에 나가 슈팅 300개, 드리블 500번.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명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개막전 에버튼전이었습니다. 전반 10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죠. 수비수 둘이 붙었어요. 작년 같았으면 실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오른쪽으로 한번 왼발로 슈팅. 골. 화이트하트 레인이 폭발했습니다. 6만 관중이 제 이름을 외쳤어요. 손, 손, 손. 1년 전 야유를 보냈던 그 관중들이었습니다.
귀를 막고 달렸죠. 골 세레머니. 하지만 웃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2016-17 시즌 폭발했습니다. 리그 33경기 출전. 14골 6도움. 전 시즌 4골에서 3배 이상 뛰었죠. 언론이 바뀌었어요. EPL 최고의 윙어 토트넘의 핵심 1년 전 저를 쓰레기라고 불렀던 그 언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숫자는 변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2017년 여름 에이전트가 찾아왔습니다. 손 빅클럽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모두 관심 있어. 이적료 8천만 유로까지 제시할 수 있대. 8천만 유로. 약 1100억 원. 2년 전 400억에 왔는데 3배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더 중요했죠. 근데 토트넘이 먼저 움직였어. 재계약 제안이 왔어. 서류를 건넸습니다. 펼쳤어요. 연봉 150억 원. 5년 계약. 숫자를 보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1억으로 시작했던 소년이 150억을 받는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에이전트가 말했습니다. 손 선택해야 해. 레알 마드리드 가면 우승도 하고 더 큰 돈도 벌어. 근데 토트넘에 남으면 우승 없는 팀이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발롱도르 후보.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손. 1년 전 제가 방출 직전이었을 때 어깨를 두드려준 그 손이었어요. 너는 우리 팀의 핵심이 될 거야.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다음날 에이전트에게 전화했습니다. 토트넘에 남겠습니다. 에이전트는 한참 침묵했어요. 손 확실해? 레알 가면. 확실합니다. 전 토트넘에서 증명하고 싶어요. 2017년 9월 15일. 재계약 발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토트넘에 남았나요? 레알 제안도 있었다던데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떠날 수 있었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언론, 영국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난리였어요. 손흥민 레알 거절하고 토트넘 충성 돈보다 선택한 의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리가 아니라 제 싸움이라는 것을. 2017-18 시즌 리그 37경기 12골. 2018-19 시즌 리그 31경기 12골. 2019-20 시즌 리그 30경기 11골. 숫자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없었어요. 토트넘은 매년 준우승 4강 2위. 항상 아깝게 놓쳤죠.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앉아있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레알 갔으면 우승 트로피 들고 있었겠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2021년 여름 또 이적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모두 우승 후보 팀들이었죠. 연봉도 200억, 250억씩 제시했어요. 에이전트가 물었습니다. 손 이번엔 어떻게 할래?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가 보였어요. 6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화이트 하트 레인 경기장이 저 멀리 보였죠. 남겠습니다. 또? 네, 또요. 에이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넌 정말 이상한 선수야. 우승도 없는 팀에 왜 그렇게 집착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집착이 아닙니다. 전 여기서 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29살 손흥민이 서 있었어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선명했죠. 우승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발롱도르 후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돈보다 큰 것, 우승보다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쓰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계약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3개 브랜드. 연간 광고 수익 320억 원. 토트넘 연봉 150억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 LG, 현대차, 롯데, 신한카드. 끝이 없었죠. 에이전트가 말했습니다. 손, 이제 넌 선수가 아니야. 넌 산업이야. 산업. 그 단어가 귀 속에 꽂혔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였죠.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아침 6시. 광고 촬영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음료 CF였어요. 감독이 소리쳤죠. 손 선수 더 밝게 웃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20번 리테이크 끝에 OK가 떨어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촬영만 7시간이었죠. 토트넘 훈련은 오후 2시였습니다. 차를 타고 훈련장으로 달렸어요. 늦었습니다. 2시 30분 도착. 동료들은 이미 전술 훈련 중이었죠. 포체티노 감독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넌 선수가 먼저야.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어요. 7시간 촬영으로 다리가 풀렸죠. 패스가 빗나갔습니다. 트래핑이 길었어요.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동료 해리케인이 다가왔습니다. 손 괜찮아?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여. 미안, 아침에 촬영이 좀. 케인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묘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지만 느껴졌죠. 훈련이 끝나고 감독실에 불려갔습니다. 포체티노가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광고 촬영 스케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 이번 주에 촬영이 몇 개야? 3개입니다. 토요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야. 중요한 경기야. 알고 있지? 네. 그런데 금요일에도 촬영 있어? 침묵했습니다. 감독이 한숨을 쉬었어요. 손, 선택해야 해. 축구냐 광고냐. 가슴이 조였습니다. 감독님, 둘 다. 둘 다는 안 돼. 내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어. 오늘 훈련 봤지? 그게 내 실력이 아니야.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에이전트였습니다. 손, 금요일 촬영 취소하면 위약금 3억이야.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 입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맨유전이었습니다. 올드 트래퍼드 7만 5천 관중이 가득 찼어요. 선발 출전했죠. 하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금요일 촬영을 강행했거든요. 전반 15분 공을 받았습니다. 돌파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비수에게 쉽게 공을 빼앗겼죠.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졌어요. 전반 38분 또 실수했습니다. 간단한 패스를 놓쳤어요. 역습을 당했죠. 맨유가 골을 넣었습니다. 1-0. 제 실수에서 나온 골이었어요. 하프타임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죠. 구석의 한 선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손은 요즘 축구보다 광고가 더 중요한가 봐.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온몸이 굳었어요.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전술판을 들었죠.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후반전 벤치로 빠졌습니다. 교체됐어요. 경기장을 나오는데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고개를 숙였어요. 경기는 1-1로 졌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서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고립됐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언론이 난리였어요. 손흥민 최악의 경기력 광고 모델인가, 축구 선수인가 댓글창은 지옥이었습니다. 광고나 찍어라. 토트넘 떠나라.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에이전트가 찾아왔습니다. 손, 구단에서 경고 들어왔어. 광고 스케줄 조정 안 하면 재계약 협상 어렵다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광고 계약들은 이미 다 잡혀 있잖아요. 취소하면 수백억 손해인데.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야. 축구냐 돈이냐. 그날 밤 훈련장 잔디에 혼자 누웠습니다. 별을 봤어요. 18살 소년이 처음 함부르크에서 봤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골을 넣는 것? 돈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에이전트에게 전화했습니다. 앞으로 광고 촬영, 훈련 시간과 겹치는 건 전부 취소해주세요. 손, 정말? 연간 100억은 날리는 거야. 괜찮습니다. 전 선수니까요. 2022년 여름부터 광고를 줄였습니다. 연간 수익이 320억에서 220억으로 떨어졌어요. 100억이 날아갔죠. 하지만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돌아왔어요. 2022-23 시즌 리그 35경기 출전. 11골 7도움. 숫자가 회복됐습니다. 동료들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감독이 웃었죠. 라커룸에서 케인이 다가왔습니다. 손, 요즘 달라 보여. 광고 줄였다며? 네, 전 축구 선수니까요. 케인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게 맞아. 2023년 글로벌 브랜드 제안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아디다스가 전속 계약을 제안했어요. 10년 계약 총 1,500억 원.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간 촬영 20일 이상. 거절했습니다. 10일로 줄여주세요. 아니면 계약 안 합니다. 에이전트가 놀랐어요. 손, 미쳤어? 1,500억인데? 전 선수입니다. 광고 모델이 아니에요. 아디다스가 조건을 수정했습니다.
연간 촬영 10일. 계약금 1200억 원. 300억을 깎겠지만 받아들였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에이전트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하나의 산업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선수 손흥민이요. 거울을 봤습니다. 32살 손흥민이 서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돈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가 끝까지 선수로 남는 길이라는 것을. 2024년 11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33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햇살이 얼굴을 때렸어요. 따뜻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겨울과는 완전히 달랐죠. 손에 든 건 여전히 손가방 하나였어요. 하지만 18살 소년 때와 달랐습니다. 이번엔 선택이었거든요. LAFC 구단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손 선수 환영합니다. 당신은 MLS 역사상 최고 대우 계약 선수입니다. 최고 대우. 연봉 280억 원. 3년 계약. 총 840억 원. 토트넘보다 높았어요.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연간 600억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죠. 은퇴가 아니다. 확장이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손흥민 왜 MLS로 가나요? 은퇴 준비인가요? 언론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떠나면 끝 아닌가요? 웃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BMO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22,000석. 화이트하트 레인의 절반도 안 됐어요. 하지만 잔디를 밟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무대였거든요. 첫 훈련에서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가 말했습니다. 손, 우린 내가 골을 넣길 바라는 게 아니야. 넌 여기서 리그 전체를 바꿀 사람이야. 리그를 바꾼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콘이었죠. 2025년 2월 MLS 개막전이었습니다.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 22,000 관중이 꽉 찼어요. 대부분 한인 교포들이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죠. 손흥민. 손흥민. 그 함성이 터졌어요. 전반 18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가 붙었어요. 오른쪽으로 치고 나갔죠. 슈팅. 골.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울었어요. 실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소리쳤죠. 봤지? 저 사람이 손흥민이야. 세레머니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었어요. 한인 2세, 3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아시아인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언론, 미국 언론, 전 세계 언론. 손흥민 MLS 데뷔골, LAFC 새 시대 개막.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흥민아 자랑스럽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목이 메었어요. 2025년 봄, 광고 제안이 또 쏟아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이었어요. 나이키 USA, 스타벅스, 애플, 테슬라.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을 섰습니다. 에이전트가 말했죠. 손, 미국 시장 진출하면 광고 수익이 연간 500억은 넘어갈 거야. 500억? 연봉 280억, 광고 500억, 780억 원. 15년 전 월급 80만 원에서 시작한 소년이 연간 780억을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녁 산타모니카 해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태평양이 빛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잠시 멈춰섰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15년간 4천억. 하지만 이 숫자는 끝나지 않았다. LAFC 계약 840억. 미국 광고 수익 예상 1,500억. 은퇴 후 사업 투자, 구단 운영, 재단 활동.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충분히 벌었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입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아 선수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33살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8살 소년의 그 눈빛.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봤습니다. LAFC, 나이키, 스타벅스, 애플. 끝없이 쌓여 있었어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죠. 이 기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무대, 새로운 이야기. 손흥민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